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약 5개월 뒤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들을 뽑는 선거죠.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특히 대전광역시장의 경우 권선택 전 시장의 낙마로 인해 더욱 관심이 뜨거운데요. 얼마 전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3선 불출마 선언과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박범계 의원이 대전시장 불출마 선언을 했고, 이후 지역 정가에서는 많은 출마 희망자들이 벌써부터 유불리를 따져가며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재환 기자의 요즘 먼일 이슈에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한 온갖 소문과 전망 그리고 선거 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홍보대사 김미화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지키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지구를 내가 지킨다? 녹색연합에 여러분들 회원이 돼주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아름다운 지구인으로의 변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회원이 돼주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안녕하세요. 대전 충남 민원연의 이기동 사무국장입니다. 파파이스 김어순 총수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습니다. 서울민원연이 파파이스 김어준 총수의 후원해주세요 말 한마디로 지금 모니터 회원들을 10명 가까이를 충원을 했습니다. 저희 대전 충남 민원연도 그렇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는 것이 더 힘이다. 청취자분들, 대전 충남 민원연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은 042-472-0681로 연락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 뵙습니다.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리는 거는 지난번에 했고, 상금 탄 걸로 밥 한 번 산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까? 네. 비싼 거 사려고. 돈 다 쓴 거 아니에요 벌써? 아니, 그렇진 않고 뭐 여러 사람 만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사람 만나면 뒤에 있는 순서에 있는 사람은 나중에 떡볶이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닙니다. 우리 정 PD님은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만두. 그리고 이제 진보교육감 후보자 단일화 관련해 갖고 굉장히 좀 많이 시끄러웠었는데, 뭐 기자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토론회도 진행을 몇 번 했었었고, 그렇죠. 저희가 토론회로 많죠. 보이는 형태의 네, 그런 생방송도 많이 했었는데 기사 네. 쓰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여러 꼭지 쓴 것 같습니다. 네. 꼭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네. 음란한가? 근데 맨날 저랑 통화할 때 제일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바빠 죽겠어. 같이 입에 막 그러게요. 입에 달고 살아요. 아유, 맨날 죄송합니다. 바쁘다고. 예. 저만 보면 그런 얘기 하세요. 네. 제가 일 시킬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이 따로 없습니다. 네. 장 기자님하고 장 기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룰 얘기가 지방선거 이야기인데, 네. 우리 눈에 차는 정치 평론가가 우리 지역에는 그다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우리 둘이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뭐 중앙 정치권 네. 중앙이라고 하면 좀 그렇대. 요즘 뭐 적절한 언어 같지는 않은데, 네. 아무튼 서울에서 활동하는 정치 평론가들은 많은데, 네.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정치를 평론해주고 전망해줄 만한 분, 그런 분석해줄 만한 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상파 대전 MBC나 대전 KBS, 뭐 TJB 이런 곳에서도 선거 이야기 많이 할 건데, 부디 장 기자님하고 저하고 좀 초청 좀 받아서 나가면 좋겠는데 안 불러줄 것 같죠? 예, 비주얼이 우리가 좀 아니, 우리랑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거시기 하네요. 네. 이게 사진 내보냅시다. 네, 우리 꼭지를 사랑하는 장재환 기자님과 함께 오늘 2018년 지방선거입니다. 네, 온갖 소문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새해가 시작되면서 각종 언론들에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렇죠. 뭐 주목할 만한 결과들도 몇 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걸 좀 먼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론조사 새해에 오면 항상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데 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전시장이나 충남도지사
세종시장 이런 광역 단위 선거 그 여론조사가 많았죠. 네. 정당 지지도도 뭐 여론조사를 많이 했고 각종 언론에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일일이 다 소개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역시 촛불 전국 이후에 문재인 정부 탄생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압도적인 지지 그게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충청권에서 보면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0%를 넘어서는 이거는 대전, 세종, 충남 다 공통적입니다. 네. 예. 어찌 보면 전국적인 추세에도 뭐 거의 똑같죠. 그런데 네. 특히 충남,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서는 50%를 넘어가는 정당 지지도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지도를 보이는 게 당연히 뭐 자유한국당인데요. 당연히. 네. 그렇죠. 뭐 지금 부자 망해도 3대는 간다고 하니까. 네. 지금 그 원내 뭐 2당이지만 1당 같은 2당이잖아요.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그리고 예. 바른정당에서 혹시 또 이렇게 옮겨 가시면은 예. 1당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곧 1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정당이잖아요. 근데 정당 지지도에서 보면 한 2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공통입니다. 세 지역이 대전, 세종, 충남. 그런 정당 지지도를 보이고 나머지 이제 정당들은 조금씩 10%가 안 되는 뭐 이런 지지도를 좀씩 보이고 있죠. 10% 넘기도 하고 안 되도 하는. 근데 아무래도 지방 선거를 앞두고 한 지지도 보니까 당선 가능성을 많이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50% 지지도를 받고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나머지 야당들은 후보를 내기도 어려울 만큼 그렇게 지지도가 낮은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교육감 선거에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광역 단위를 주로 보고 있으니까 네. 교육감 선거에서 여론조사도 좀 지켜볼 만한데요. 주로 이제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들이 많은 지지도를 받고 있죠. 지금 현재 세종은 최규진 교육감, 네. 그다음에 충남은 김지철 교육감이 현 교육감인데 이분들이 이제 진보 성향 교육감으로 분류가 되죠. 지난번 선거에서 두 분 다 당선이 됐는데 현역이고 또 진보 성향이다 보니까 거의 압도적인 지지도를 다 보이는 그런 추세이고요. 다만 대전은 이제 설동호 교육감이 현 교육감인데 이분이 이제 진보 성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를 지지할 거냐라고 물으면 뭐 어떤 조사에서는 50%를 넘고 어떤 조사에서는 뭐 70%를 넘어갈 정도로 진보 성향을 지지하는 성향이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후보를 놓고 지지를 물어보면 설동호 후보가 각 여론조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3, 4%에서 또는 30% 정도 사이를 지지를 얻으면서 1위를 거의 압도적으로 달리고 있죠. 인지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지도인 거죠.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상황인 거죠. 장재환 출마해보면 어떨까? 몇 프로 나올까? 0점. 0점은 넘을 거예요. 네. 예. 아무튼 뭐 그런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 네.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경향을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한 그 단체당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이제 대전이니까 저희 근거지가 대전광역시장의 여론조사 동향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여론조사는 이제 중도일보가 이거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중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JB 플러스에 의뢰해서 지난해 12월 26일에서 27일간 양일 동안 대전은 839명, 세종은 528명, 충남은 820명,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그 유무선 합쳐서 했고 그런 조사 결과하고 이 표본오차. 예, 표본오차. 네, 다 읽어줘야 됩니다. 성케어는. 표본오차 어디에 있죠? 이게 네. 그 각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네. 그 보면 95% 신뢰 수준의 3.38% 정도이고요. 이게 네. 대전이고요. 네. 그다음에 세종은 95% 신뢰 수준의 4.2% 플러스 마이너스 4.26% 신뢰이고 네. 그다음에 충남은 격보입니다. 95% 신뢰 수준의 3.42% 네. 네, 어려워요. 네. 어렵네요. 네, 네. 네. 이 정도인데요. 이게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면 홈페이지 가면 나와 정확한 있습니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다는 걸 네. 알아주시고요. 네, 중도일보에서 조사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여론조사가 각 언론사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뭐 일일이 다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오마이뉴스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신년 여론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네. 돈이 많이 듭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우선 대전시장 선거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네. 예, 여론조사에 이 중도일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보면 박범계 지금 현 대전시당 위원장이고 서구을 국회의원이 31%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그냥 지금 거론된 사람들 중에 쭉
나열을 하고 누구가 대전시장에 적합하느냐 이렇게 물은. 근데 이게 지금 여론조사한 게 작년 12월 26일이니까 그렇죠.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주인가요?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새로 놓고 돌려야 되는데 이제 아웃데이트드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네요. 예. 네. 그 이후에 조사한 건 없나요 혹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이제 추세 어차피 여론조사는 그 추세 경향을 보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납득이 안 가는데. 예. 아니 들어보세요. 박범계 의원이 31%, 이상민 의원이 7.8%, 허태정 그 유성구청장이 12%의 지지를 얻었는데 이 세 명의 후보들이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네. 소속입니다. 이분 셋을 합치면 거의 50%가 되죠. 50%? 혀가 꼬여요 오늘? 혀가 꼬이고 네. 있습니다. 제가 네. 오늘 오전에 힘든 작업에 쓰레기장 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보도를 네. 보시면 알겠지만 네. 수자원공사가 4대강 관련 문서를 대량 파기했다는 의혹을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곳에 오랫동안 서서 고생을 하다 왔더니 네, 그러니까 예. 그 상태가 밥도 못 먹고 늦게까지 하다가 그렇습니다. 그 경향을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새누리당에서 지금 후보로 거론되는 새누리당이 문 닫은 지가 언제든 새누리당입니까? 자유한국당 네. 정신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거론되는 네. 후보가 박성유 전 시장, 육동일 충남대 교수, 이장우 의원, 정용기 의원 이렇게 4명의 후보가 이제 네. 자유한국당 후보들이었는데 정용기 의원도 불출마 선언했죠. 아니 이장우 이장우 의원이 했었죠, 맞다. 했죠. 예. 그런데 이분들의 지지를 다 합하면 한 30%, 25%이 정도 됩니다. 예. 그런 그 경향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 박범계 의원이 지금 현재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왜 그럼 박범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이 이렇게 주목해 봐야 될 거냐면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범계 의원이 다른 여론조사에서 그 민주당 단일 후보로 나서고 또 자유한국당 뭐 예를 들면 박성효 전 시장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섰을 때 비교를 해보면 뭐 압도적인 차이죠. 뭐 50%를 넘어가는 지지율과 뭐 20, 30% 이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이 출마만 하면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전시장 선거가 좀 안개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닌가. 물론 그래도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좀 더 앞서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네.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다 이런 상황인 거죠. 일단은 박범계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해갖고 민주당 내에서는 교통 정리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상민 의원 우리 그때 한번 방송에 모셨잖아요. 네. 그분도 불출마 선언 했잖아요 그때. 했나요? 우리 그때 방송할 때 제가 3번이나 다짐을 받아가지고 녹음본이 있거든요. 절대 안 한다고. 네, 그거 한번 다시 편집하고 깔아볼까요? 아 그런가요?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네. 여기 제가 방송에 삽입해 놓겠습니다. 대전시장 출마 의사 있으세요? 아유, 저는 국회의원인데요. 전에 하실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랬었네 제가. 이제 농담처럼 하셔서. 그렇죠. 아니 권선택 시장님 나오시기 전에 후보가 그렇죠. 없으니까 나라도 나갈 수 있다고 얘기 많이 하셨죠. 현 시장님 계시기 전에는 저희 당에 딱히 시장 나간다는 분이 없었어요. 네. 선배 되시는 박병석 선배님이 제일 좋은데 의정 경험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분은 뭐 절대 안 나가신다고. 이제 안 나가신대요. 우리 그거 잘못 얘기했다가 그 박병석 의원실에서 항의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러면 해볼까. 지방 행정도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지방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 특히 집행력을 갖는다는 점에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고 간접적인 역할을 하지만 집행기관의 수장은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고 제가 할 기회만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지금 이제 권선택 시장님이 마음은 있으나 권 시장님이 있으니까 뭐 현실적으로 나가기 어렵다 이런 얘기신 거죠? 뭐 그렇죠. 지금 재판 안 끝났어요. 권 시장님 설마 하겠어요. 설마. 사실은 권 시장님이 이 재판이 오래 감에 따라서 지역사회에 많은 어려움을 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재판이 끝나서 온전한 리더십을 갖고 시정을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자, 짧게 그러면은 내년이죠 지방선거가? 네. 내년 지방선거에 대전시장으로 출마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저를 아예 못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못 박아야지. 삐 처리해드릴까요? 이 부분 삐 처리해드릴까요?
네, 저희 그 정치부 기자들이 좀 파악하기로는 이상민 의원은 출마 의사가 많이 있는 걸로 저희 보여지고 그때는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최근에 3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 유성구청장이 다시 선거에 짜지 않겠다. 그 얘기는 시장 선거에 강하게 도전하겠다. 강하게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거 말고 이상민 의원이 시장 후보로 나가면 유성을에 이제 출마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꽃놀이패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도 물어봤어요. 뭐 허태정 청장한테. 네, 꽃놀이패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정치에 꽃놀이패가 어디 있느냐. 자기 선택하고 열심히 해서 지지를 받는 거지. 그 얘기는 시장 선거에 한번 뭐 본인이 만약에 꽃놀이패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물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상민 의원이 그러면은 출마를 선언을 할 경우에 그 현역 의원이 보궐선거가 치러지잖아요. 그렇죠. 과연 중앙당에서 지금 한석이 아쉬운데 과연 이상민의 출마가 가능할 것인가 이제 이런 상황이 있고 그런 걸 볼 때는 우리 허태정 유성구청장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도전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또 하나 흐름이 요즘 최근에 생겼어요. 박범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박병석 의원을 대전시장 후보로 추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분도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본인도 절대 출마 안 하겠다고 우리 그래서 막 고소를 하느니 뭐 그때 저희가 악연이 있죠. 네. 출마하려고 하셨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뭐 강력하게 항의를 저희가 우리 호의 편까지 녹음했잖아 그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출마 안 하실 걸 보는데 아니 이거는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게 아니고 추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뭐 체육관도 아니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전체적인 대전시의 선거는 시장 후보가 끌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 특히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또 그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시장 후보에 나서야 구청장과 시의원과 구의원 선거도 끌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허태정 지지자들은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허태정 청장이 시장 후보로 나섰을 때 과연 다른 구청장 후보들과 시구의원 선거에 영향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거에서 보면 박병석이나 박범계 이렇게 인지도 있는 사람 또는 뭐 이상민 의원도 가능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이 나서는 거가 좋지 않겠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박병석 의원을 추대해야 된다는 주장이고 또 하나는 박병석 의원이 큰 꿈을 꾸겠다 이런 걸 했는데 현재로서 보면은 박병석 의원의 큰 꿈은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걸로 저희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연 그 3표인가 4표 받은 적 있으시죠? 정정합니다. 박병석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총 9표를 획득 7%의 득표로 낙선했습니다. 후반기 그 국회의장이 가능할까? 지금 보여지기는 뭐 이해찬 의원이나 문희상 의원과의 경쟁 구도인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대전시장에 나서서 당선이 되고 뭐 재선까지 또는 3선까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거는 뭐 주장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박병석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금시초문이다.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나는 이미 국회에서 내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어쨌든 아직 시간은 좀 남았고 민주당 내에 어떤 후보가 시장 후보로 나서게 될지 또는 추대가 될지 경선이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변수가 대전시장 선거에는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민주당 그 분들한테 이야기 좀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허태정 청장께서는 그 유성을 뭐 그 얘기 많고 그리고 그 유성구청장 자리에 뭐 지금 시의원들 중 뭐 김동섭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거기 뭐 이렇게 도전을 하고 싶다. 그렇게 교통 정리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파다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런 소문이. 그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부인을 안 하고요.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네, 그런 강력하게. 모든 것들이 다 어찌 보면 자기 그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유리한 쪽으로 쓰는 시나리오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면 그 허태정 청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영래 비서실장이 여론조사에서 어떤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또 다른 인물들이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리한다고 정리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표심에 이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 가능한 시나리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게 뭐 정설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정기현 의원 같은 경우도 유성을 국회의원 총선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의사를 비추더라고요. 뭐 그런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에 도전하거나 또는 보궐선거가 이루어진다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도전하거나 이런 꿈을 꿀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상민 의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게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이상민 의원이 사진 이렇게 많이 안 올렸었거든요. 요즘에 그런 활동들을 좀 그러니까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민 의원이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열심히. 네. 그래서 뭐 시장 선거 나가는 거 아니냐. 근데 불출마 선언 일단 했으니까 우리한테 그거 한번 갖고 있고 박병석 의원 같은 경우도 그때 우리 제 자료 갖고 있으니까. 근데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되는 거야. 네. 근데 박병석 의원께서는 정말 세게 우리한테 뭐 그랬었잖아요. 상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 하신다고 네. 본인 의지로는 안 하신다는 얘기였죠. 예, 확실합니다. 그거는. 군소정당이 좀 붙었다. 소개를 좀 해드리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아니 저희가 이제 자유성진당 한국당 이름을 왜 이렇게 자꾸 새누리당, 바꾸시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아무튼 그 당의 후보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박성애 전 시장이 아무래도 뭐 강력한 뭐 출마 후보로 저희가 보이고 있고 실제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거론됐던 인물들이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 정용기 의원이나 이장우 의원이었는데 이장우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정영기 의원은 아직 특별한 얘기는 없는데 강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고. 원래 하고 싶어 하지 않았나요 예전에? 염홍철 시장하고 있을 때. 본인은 그런 걸 꿈꾸었죠. 네. 대덕구청장도 했었고 했기 때문에 꿈꾸고 있지만 과연 정말 출마를 해서 다시 그 박성효 전 시장과 경선을 하게 될지 그건 모르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육동일 충남대 교수가 그분은 언급이 자주 돼요. 보면 선거 때마다. 옛날부터 이분이 이제 그런 출마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계속 정치권에서 이런 왔다 갔다 하시기도 했었죠.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유명한 게 유경수 전 박정희 대통령 그 영부인과 돌아가신 그 관련 있는 먼 친척이다 이런. 그렇게 멀지는 않더라고요. 뭐 그래서 자꾸 이쪽 당에서는 그와 연관돼서 이분이 강력한 후보로 자꾸 어떤 중앙당이 힘을 얻고 후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그 전에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거의 출마 선언은 아니었지만 대전 발전 정책을 발표하면서까지도 이번에 이제 출마의 뜻을 밝히고 있죠. 네. 그리고 박태우 그 교수라고 이분도 한국 외대 뭐 특임 교수였나? 초빙 교수 이런 분도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정책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일보 여론조사에서는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정당으로 보면 지금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 이야기가 있는데요. 통합 선언은 했죠 일단은. 예. 네. 아직 그 결과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바른정당에서는 남충희 시당위원장, 그다음에 국민의당에서는 한현택 현 동구청장이 지금 뭐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한현택 청장은 안 나오고 싶어 한다는 게 되게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 국민의당 내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안 나오고 싶어 하고 그래서 저기 누굽니까 김세환 이번에 수석부대변인 됐죠 중앙당 그분이 굉장히 출마하고 싶어 하거든요. 대놓고 남충희 위원장하고 둘이 경선을 붙여달라 통합되면은 한번 붙어볼 만하다 막 이렇게 굉장히 그 뜻을 뭐 세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패널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치인들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 국민의당이 20%를 넘어가던 그런 정당 지지율을 보일 때와 지금 국민의당의 지지도는 뭐 이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럴 때에 한 청장이 출마를 할 거냐 말 거냐는 많은 영향이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요. 지금 제가 중도일보 여론조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때 보면 한현택 청장이 2.4%, 남충희 그 시당위원장이 2.7%, 그리고 정의당 김윤기 위원장이 2.6%입니다. 사실 아무 차이가 없는 거죠, 이거는. 예. 제가 되게 웃었어요. 김윤기 위원장한테 지난번 방송할 때 아니 어떻게 이장우 의원보다도 적합도에서 떨어지냐. 재선 의원인데. 네. 그래서 똑같은 네. 국회의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본인들 얘기하고 다니는 게 있는데 좀 분발해라. 그렇게 약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
큰 영향을 끼칠 만한 후보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후보들이 또 이제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전시장은 뭐 그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다른 정당 뭐 민중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소속 이런 분들은 거의 얘기가 잘 안 다뤄지고 있죠. 네, 민중당도 있고 한데 네. 출마를 한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후보 내기가 만만치가 이게 또 선거 비용도 들고 많이 들어가고 또 득표를 일정 부분 못하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까 네,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대전시장은 뭐 이 정도 정리해보고 네. 이번엔 충남지사로 한번 가보도록 충남지사 하죠. 이야기를 네. 해볼까요? 안전지사가 이제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네, 네, 그게 제일 큰 변수인 거죠. 3선 도전을 포기했기 때문에 현역 도지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정당 지지율 현역 도지사는 있는 상태에서 선거 치러지는 거죠. 아니, 후보의 선거 때는 사퇴 안 할 거 아니에요. 출마 안 하니까. 아, 이 사람이 지금 말장난하자는 겁니까? 네, 네. 계속 하시지요. 현역이 출마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네네.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 아까 정당 지지도에서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이 50% 이상의 그런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 충남 도지사 선거가 치러지는데 보통은 이렇게 현역이 없는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면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쉬워야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전시장도 마찬가지고 이 충남지사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상대 당 후보들이 그렇게 강력한 지지도를 보이는 후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처음 도전하는 그 후보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에 있는 후보들이 좀 지지율이 높은 그런 상황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로 우선 보면 현재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네.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청와대 TV에 자주 나오니까. 그 전에 국회의원도 했었었죠. 공주 네, 쪽이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TV에 좀 많이 나오고 또 지역에도 자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공주 지역 또는 충남 지역의 어떤 행사에 자꾸 참석하는 게 옳은 거냐. 무슨 속내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국정을 그렇게 해도 되느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올 정도로 어쨌든 그만큼 충남지사 출마의 강력한 뜻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분은 국회의원 시절에도 출퇴근하는 걸로 유명했잖아요. 네, 버스를 네. 타고 서울로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네. 네, 뭐 부지런한 건 알겠는데 어쨌든 뭐 충남 지역 행사를 자주 돌아다니면서 목격되고 뭐 있는 청와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변인이 지역 행사를 다닌다는 게 근데 썩 이렇게 납득이 되지는 않는 것 같고 네, 정말 출마하려면 빨리 관두고 사퇴를 하고 나와서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죠. 네. 그다음에 기자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쉽게 던지겠어요? 근데 아니죠. 저는 출마를 안 하죠. 네. 저는 출마를 안 하겠습니다. 네, 제가 꼭 출마시키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이제 복귀왕 아산시장. 네, 복귀왕 아산시장이 출마 선언을 최근에 했어요. 그래서 네. 이분도 강력한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고, 그다음에 양승조 의원. 양승조 의원이 지금 3선 의원인가요? 네. 그럴 건데 3선인가 4선인가 그 의원인데 이분도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보면 인지도도 높고 또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충남 같은 경우는 같은 도기는 하지만은 좀 뭐랄까 동질성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상대적으로 좀 옅은 것 같아요. 다른 지역들보다는. 그러니까 아산의 맹주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천안의 맹주 또 서로 사이도 안 좋잖아요. 아산 천안 같은 경우는 택시 갖고도 싸우고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 인지도가 많다고 해서 충남 전체로까지 인지도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또 금산 이런 데는 같은 충남이지만 결이 또 너무 다르고. 그렇죠. 그 소지역주의라고 좀 할 수 있는데 네네. 안희정 지사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득표를 많이 했던 후보들은 주로 충남 북부 지역에서 많이 득표를 많이 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천안 아산이나 또는 당진 뭐 이런 곳에서 득표를 많이 했고 남부로 일컬어지는 부여, 서천, 공주 뭐 이런 쪽은 아무래도 보수 성향이 강해서 보수적 표가 많이 나오는 곳이었죠.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때 박수현 대변인이 지금 공주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고 또 양승조 의원이나 복귀양 시장은 아산과 천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당내 경선을 하더라도 뭐 그 선거인단 모집이라든지 이럴 때 북부 쪽에 그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더 유리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꼭 그게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만희정 지사 같은 경우도 논산 출신인데 논산이면 남부인데 그쵸? 네. 네. 했던 거 보면은 그래 알겠습니다. 전망을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이런 후보들이 충남지사에서 강력한 후보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이분들을 상대할 다른 당 후보들은 이렇게 좀 뭐 강력한 후보가 별로 없는 듯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자유한국당부터 보도록 하죠. 자유한국당에는 박상돈 전 의원, 그다음에 이명수 현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이번 여론조사에 포함이 됐고 또 이런 분들 말고 거론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 두 분 다 별 출마할 뜻이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두 명이 여론조사에 잡혔는데 두 분이 별 출마 의사가 없다라는 이런 의사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후보를 그러면 아예 그냥 낼 사람도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류여애? 그리고 네. 이제 거론되는 인물이 또 뭐 김태흠 의원이나 또 홍문표 의원 이런 분들은 홍문표죠. 네, 홍만표가 아니라 네. 네. 오늘 발음 많이 세시네. 네, 이런 분들이 네. 그래도 뭐 예를 들면 정진석 의원 뭐 이런 분들이 그래도 지역에서 이름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도 다 뭐 출마 뜻이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인재 전 의원이 출마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뭐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다시 도지사 출마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물난이 심각한 거죠. 또 그걸 역으로 또 해석해 보면 그 누가 나와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기기가 어려운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예상이 있기 때문에 쉽게 현역 의원이나 또는 이런 분들이 잘 나서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거가 가까이 왔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분들은 좀 몸을 사리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네. 그리고 다른 정당에서는 지금 김용필 의원이 네 제가 그분 인터뷰했었죠. 예, 국민의당 그 최고위원에 출마하셨다 떨어지셨는데 이분이 출마 대백제의 혼을 아직도 기억에 나요. 대백제의 혼이 뭐냐 여쭤보니까 뭐 눈물을 글썽글썽하시면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그 외에는 뭐 딱히 이렇게 뭐 자기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네. 그만큼 뭐 원사이드한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그 뭐 후보군이 어디에 많이 몰리고 어디에 후보군이 없는가만 보면 좀 그런 추세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뭐 바른정당 후보군은 딱히 눈에 들어오는 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도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세종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세종특별자치시 역시 광역단체로 분류가 되니까. 네. 세종시장은 현재 이춘희 시장인데요. 네. 이춘희 시장 인기가 또 좋아요. 근데 그분 구설수도 꽤 있고 그런데도 인기가 좋습니다. 세종시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미술관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버스 관련해서 또 얘기 많은 것 같고 그런데도 뭐 인기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세종시의 그 최근에 그 투표 성향을 보면 진보 성향 투표가 굉장히 강합니다. 세종시 그 원래 이제 연기군이었을 때도 보면 당시에 물론 그 이후에 뭐 그 유한식 그때 새누리당이나 또는 뭐 선진당 이런 후보들이 당선이 되기는 했지만 세종시 그 행정수도 싸움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진보 성향의 분들의 투표 성향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 그 기본 원래 원주민보다 2배, 3배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왔는데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그 수도권의 그 공무원 가족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유입되면서 대통령 선거라든지 뭐 총선, 뭐 다른 선거 때를 보면 진보 성향 투표 경향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춘희 현 시장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고 이번 중도일보 여론조사에서 보면 55%나 되는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세워도 쉽지 않은 그런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건 작년 7월까지 그 행정도시 건설청장을 했던 이충재 전 청장이나 또 조관식이라고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상임 부회장, 그다음에 최민호 전 충남 부지사, 이런 분들이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나 이분들이 지지율이 10%를 지금 못 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55% 지지를 보이고 있는 현 시장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또 이분들 중에서는 보면 이 정도 추세이기 때문에 괜히 도전해봐야 뭐 돈만 쓰고 힘들 수 있으니까 거론되는 것만
그 좋아할 뿐이지 실제로 나설까 이런 그 의문이 드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교육감 선거로 한번 가보죠. 그럴까요? 네, 아직 뭐 출마 후보 등록을 안 했으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뭐 저희 굉장히 관심 많이 우리가 갖고 관심도 있죠. 많고 네. 뜨거운 곳이 대전시 교육감 선거죠. 네. 우선은 뭐 현역 설동호 교육감은 출마 의사는 아직 안 밝혔죠. 네, 하겠죠. 뭐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당연히 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진보 진영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쪽의 후보군들 아직 출마 선언은 두 분이 하셨어요.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하고 그다음에 승광은 달팽학 교장하고. 예, 최한성 교수가 지난번 선거에 출마를 해서 15% 정도 지지를 받았고 현재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응하고 있는데 출마 선언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약간 기이한 현상인 그런 거죠. 것도 그렇죠? 좀 한편으로는 웃긴 상황이긴 하죠. 출마한다고 빨리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 최한성 교수님 같은 경우 또 제가 그 성광진 소장님을 사회봐 드렸잖아요. 네네. 그 승광은 선생님 촬영을 해드렸고. 두 분만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한성 교수님은 토크 콘서트를 해드린다고 했어요. 제가 기획을 해갖고 진행도 해드리는데 하시겠다고 처음에 굉장히 좋아하셨다가 나중에 그 관계자분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관계자분이 안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 PD가 사회 보는 건 싫은 거 아니에요? 뭐 모르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하시고 싶어하는 것 같았는데 관계자분께서 이제 그냥 뭐 안 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근데 저는 세 분 다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대규모 그런 뭐 출마 선언도 안 하시고 뭐 특별한 기자회견 같은 것도 안 하시고 그런 행사도 안 하시고. 장재환 기자님하고만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둘이. 인터뷰를 했죠. 기자회견. 1대1 기자회견. 나왔다면서.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네. 그런 안 하시고 계세요. 최한성 교수님만. 네네. 그 세 분이 아무튼 뭐 이제 대전에서 그 시민사회단체 115개가 만든 그 대전 교육희망 2018에 후보 등록을 하셨죠. 네. 그 얘기를 좀 드리려면 지금 대전 교육감 선거의 지금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려면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거든요. 네. 우리 청취자들은 아마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긴 너무 자세하게 하시면은 실망할 수 있으니까 대충만 해주세요. 그런가요? 네. 대전 지역 100여 개 단체들이 이번에는 이제 진보 교육감을 대전에서 선출해 보자라는 취지로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구에 들어와서 경선을 통해서 단일 후보를 내세워 보자 이렇게 했는데 쉽게 이렇게 잘 되지 않고 있어 왔죠. 그래서 뭐 룰을 바꾸고 뭐 들어오고 후보 등록을 한 해 만에 이런 그 논란이 좀 있다가 어제 저희가 방송하는 그 19일이죠 지금. 네. 우리 방송은 월요일에 나가고요. 22일에. 18일에 18일까지 연장된 후보 등록 기간에 새 후보가,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 그리고 승광은 달팽이 학교 교장, 최한성 대덕대학교 교수, 이렇게 세 분이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까지 그 후보 선거운동을 해서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 걸 일단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잘 지켜지리라 보지만 어쨌든 이 합의한 룰을 안에서 잘 후보가 되면 이 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와 현역인 설동호 후보와 1대1 대결을 하는 구도로 대전 교육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일화가 잘 추진될 것인가 아닌가가 이번 대전 교육감 선거의 결과에 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래서 그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단일화를 이뤄낸다면 1대1 구도 보수 교육감으로 우리 이제 분류가 되는 그 현역 교육감이 설동호 교육감과 1대1 구도로 치러지기 때문에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를 선택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선거가 거의 그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그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지난번 선거에서도 실제로 보면은 진보 교육감이라고 분류되는 후보들이 약간 이제 분열이랄까 각자 출마를 하면서 좀 그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볼 때 진보 교육감 후보가 17개 시도에서 13개 시도 당선자가 나타날 정도로 그런 압도적이었고, 우리 대전의 인근 지역으로 볼 때도 다른 곳은 충남, 세종, 충북 다 진보 교육감 후보가 당선됐거든요. 그래서 뭐 보수 진영 또는 설동호 교육감 그 진영에서 볼 때면
때는 이게 잘 안 되기를 바라시겠죠. 아예 뭐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서동교육감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 마음도 넓으시고. 네, 성공 시대인데. 네. 그래서 이 그 단일화 추진 결과를 우리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단일화 제대로 안 되면은 저도 출마 선언하고 나가려고. 1% 오는 거 아니에요? 다 죽었어 그러고. 충남 교육감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금 김지철 교육감이 현재 충남도 교육감 현역이고 뭐 진보 성향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네. 충남 교육감 선거나 세종시 교육감 선거는 거의 쌍둥이처럼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특징을 보면 그 세종 교육감인 최계진 교육감이나 충남의 김지철 교육감 둘 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들이세요. 네. 이분들이 지난번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분들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역으로서 굉장히 높고 또 지금 진보 성향의 그 교육감 후보들이 높은 지지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을 대적하려고 나오려는 사람이 거의 양쪽 다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그래도 뭐 한 명만 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집어넣어서 한 분이 있는데 충남으로 보면은 명로희 전 교육위원과 김지철 현 교육감 두 분을 놓고 여론조사가 됐는데 김지철 교육감이 26.4%고 명로희 전 의원이 11.5%입니다. 나머지는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뭐 갖다 집어 넣을 사람 자체가 후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두 분 놓고 돌렸는데 뭐 1등 20몇 %면은 뭐 썩 만족스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렇죠. 그런데 김지철 교육감이 지난번 선거 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주대학교 서만철 총장인가요? 그분하고 붙었었는데 신승을 했잖아요. 새벽에 뒤집혔잖아요. 예, 지난번 선거에서 김지철 교육감은 31.84%로 당선이 됐는데 그 2등한 서만철 공주대 총장은 30.66%입니다. 새벽에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당선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서만철 총장이 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 네. 그리고 당시에 그 명로의 교육위원이 20.26%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또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추세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당선이 많이 되고 또 현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이 이렇게 많이 나서지 않는 상황이고, 그 현역인데 왜 이렇게 그 지지도가 낮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셨는데 설동호 교육감도 높지 않고 또 김지철 교육감도 높지 않아요. 그 이유는 교육감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인지도 자체가 낮아서 그런 거지, 알고 찍게 되면 지금의 추세보다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런 걸 볼 때 이제 세종시 교육감 여론조사들 보면 그런 것이 또 잘 나타나는데, 최계진 교육감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31.4% 1위를 했어요. 네. 그게 현역인데 왜 이렇게 높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후보들이 가장 강력하게 이분을 위협했던 게 그 대전시 교육감이었던 오광록 교육감이 지난번에도 출마했고 이번에 여론조사에 잡혔는데 이분이 2등인데 12.3%밖에 안 돼요. 반도 안 되시는구나. 네. 야, 오광록 이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러니까 대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죠. 진보 교육감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그 표심이 굉장히 많은 속에서 현역과 진보 교육감 후보를 다투는 것과 진보 교육감 전체적으로 진보적 성향이 많이 표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속에서 진보의 현역 교육감들이 앞서가고 있는 것은 그 차이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나중에 결과는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들이 별로 나서려고 하지 않는 자체가 지금의 현 상황을 판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대중음악을 통해 우리 사회를 말합니다. 염살로. 대중음악 전문가 염대형 실장과 실용음악 전문가 정병식 원장이 함께 대중음악과 가수를 통해 우리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며 또 노래도 불러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우리 지역에서 돌고 있는 온갖 소문들과 선거 전망, 그리고 선거에 관련된 일들,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광역
지역단체장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못지않게 시의원 그리고 구의원, 구청장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생활에 그렇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들입니다. 사실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한 일반 유권자들의 관심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기회가 저희 이제 아는 것입니다에서는 션털기라고 해가지고 대전광역시 시의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네, 아주 예. 좋은 프로그램이죠. 네. 네. 컨텐츠가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거 만드는데. 근데 아마 저희가 하는 게 밑바탕이 돼갖고 좀 더 많은 게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갖기는 해요. 네. 시의원, 구의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구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 대전, 그러니까 성남시하고 대전에 있는 각 구하고 같은 동급이잖아요. 그렇죠. 기초단체니까. 네. 근데 이재명 시장은 되게 막 높아 보이고 커 보이는데 우리 뭐 서구청장, 뭐 중구청장 이런 거 되게 작아 보이고 사실 같은 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 공보물 같은 거 오면 그것도 잘 보시면 좋겠고, 각 의회마다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가면 그 의원들의 활동 내역들도 보실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연예 기사 클릭만 하지 마시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제가 이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조례 발의 건수 뭐 몇 건 해갖고 뭐 최우수 의원 이런 건 속지 마십시오. 조례 발의가 문구 몇 개 고쳐도 뭐 수정해갖고 발의한 걸로 건수를 쳐주거든요. 그런 숫자에 좀 속지 마시고 허무맹랑한 공약들 있잖아요. 뭐 내가 구청장이 되면은 민주화를 이렇게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 생활에 밀착해서 얼마큼 이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했는가 이런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비 후보 등록일이 언제죠, 기자님? 2월 13일입니다. 광역단체의 경우. 발렌타인데이 전날. 아, 그러네요. 네네. 초콜릿 따기 날이네. 전날. 네. 그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 이제 이분들이 선거 운동을 직계 가족들하고만 할 수 있는 거죠.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 선거 사무소를 낼 수 있고 네. 명함을 돌릴 수 있고 후보자와 직계 가족까지 네.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거 있으니까 그 잘 살펴보시고 제발 좀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즌 4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2월 말까지 방송하고 또 개편 들어가는데 시즌 4에서는 장 기자님하고 같이 공개 방송을 좀 많이 해볼까. 그럴까요? 네, 아무래도 재밌었죠. 네, 저희 뭐 재밌고 또 그 비주얼이 좀 되니까. 네. 그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뭐 기자님 올해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보통 지방선거는 그동안 그 정부의 그를 좀 견제한다 할까 그런 성향을 계속 보여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좀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강력한 시민들의 요구, 국민적 요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그 정부 여당이 독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존의 지방선거와 좀 다른 경향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또 여당이 이렇게 그 독주할 때 과연 그게 꼭 유리하게만 작용할 것인가? 또 경선을 하게 되면 후유증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의외의 선거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표심이라는 게 또 굉장히 또 의외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의 전망과 결과는 또 다를 수 있다. 이렇게 그런 것을 좀 보면서 살펴볼 수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개헌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어쨌든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정부안이라도 내겠다. 거기에는 강력한 지방 분권 이야기들이 좀 담겨 있거든요. 네. 지방 분권을 굉장히 강화하는 그런 헌법 개정이고 그게 이번 지방선거 때 같이 투표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방의 수장을 강력한 권한을 가진 수장을 뽑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특히 우리 지방에 사는 분들은 지방의 수장을 뽑는데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더불어서 저는 뭐 개헌도 중요하지만 선거구제 개편 관련해서도 좀 정말 민심을 좀 담아내서 그게 이제 의석수라든지 이런 거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선거구제 개편도 좀 같이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보다 우리를 위한 곳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요. 각 정당들의 정책이나 공약, 후보자들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잘 골라 투표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한 표가 재벌 회장이나 대통령, 국회의원 등 높으신 분들과 똑같이 주어진
거의 유일한 여러분들의 권리라는 것을요. 저희 아는 것입니다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현 기자님 약속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해 보아요. 네, 지금까지 진행의 장재현. 네, 정진호였습니다. 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We shall be back.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